당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이 큽니다. 뭐냐면 예. 그동안 혁신위에서 얘기한 것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나 뭐 중진들에 대해서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요구한 예.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요구가 당 지도부 교체, 즉 김기현 대표 사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때 그 보도된 그 보고서 내용. 예. 당이 이대로 가면은 총선 참패가 불보듯 뻔하다. 근데 장제원 의원보다 먼저 했어야죠. 그래야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고 결단이고 늦었다. 이틀 늦었죠 그러면은. 당대표 위치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인데 예.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장제원 의원한테 떠밀려가지고 이 밀려나듯이 당대표직을 그만둔 거예요. 그렇다 예. 보니까 당대표 그만두는 사람한테 의원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차기 총선은 어떻게 출마할 건데 이 얘기가 당에서 나오면서 예. 저게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 두 가지 영상 아시겠죠? 누가 빠졌는지. 김기현 전 대표 얘기죠.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난 11일 출국 당시 김기현 대표 윤석열 대통령 환송했죠? 저렇게 반갑게. 두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손으로 딱 이렇게 손을 대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오늘 귀국 때는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대행이 대신 나왔죠. 그러면서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짧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 참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됐을 무렵, 그 이후 무렵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뭐 일각에서는 찰떡궁합, 윤심, 긴심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통합! 대통령과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누는데 제가 겪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소탈하고 자,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전 당대표를 떠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뭔가 좀 뭐랄까요. 의견이 안 맞았을까? 아니면 뭐가 삐그덕거릴까? 이런 얘기 있었다는 게 끊임없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가 자, 그럼 언제부터 무슨 일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짝 뭔가 비추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갔죠. 그리고 당내에서 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또 김기현 대표 이 체제를 계속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내부 보고서가 뭐 서울에서 6개 된다 이런 보도가 주말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 분위기를 많이 좌우한 느낌이 들어요. 김기현 대표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먼저 불출마를 선언해 줬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이은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고 어떤 한 언론이 이제 말씀 주신 보도는 그 모든 것들을 꼭 대통령실이 찍어내렸지만 그걸 김기현 대표가 거부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다소 좀 납득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화면에 등장하신 유석 대변인 오늘 나와 계시거든요. 유석 대변인,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네. 이 주제입니다.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뭔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얘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저도 그 두 분과의 사이에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일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 뒤에 해석을 하는 건데 예, 해석을 하시면. 일단 잘못된 해석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울산 지역구를 지키는 것이 우선시 돼서 예. 우선시 돼서 대표직을 사퇴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해석이라 저는
잘못됐다고 김기현 생각해요. 대표가 지역구는 지키고 당 대표를 대신 버렸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네, 왜냐하면 예. 김기현 대표 제가 이제 쭉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4선까지 한 마당에서 5선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에 천착한다. 그래서 당 대표직을 그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 김기현 대표 그동안 9개월 동안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몰두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이 큽니다. 뭐냐면 예. 그동안 혁신위에서 얘기한 것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나 뭐 중진들에 대해서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요구한 예.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요구가 당 지도부 교체, 즉 김기현 대표 사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볼 때 그 보도된 그 보고서 내용. 예. 당이 이대로 가면은 총선 참패가 불보듯 뻔하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예. 당내에서 혼란이 있었고 지지층에서도 동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당대표직을 그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직 수행과 관련된 고민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건 뭐 언급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 예. 그 만남의 목적 및 내용이 나오지 않은 채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퍼지면서 김기현 대표로서는 오해 아닌 오해를 일으켰고 예. 그것이 여론을 완전히 사퇴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형국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에서 우세 지역은 6석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는 당에서 작성해서 당에 아주 극소수만 본 보고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 내용이 외부로 새나갔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취재하신 기자에게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누군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전달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의도를 갖고 그러면 했겠느냐.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 예. 그래서 뭐 해석을 더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런 분이 일부러 그것을 누출했느냐. 뭐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만큼 현 상황이 예. 저에게 안 좋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 상황 그것이 김기현 대표가 결심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내 또 한 가지 짧게 질문 드리면 그러면은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 발표.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불출마 요구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바뀌면서 아예 교체, 사퇴 요구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기현 전 대표는 왜 사퇴와 불출마 동시에 의견 발표를 하지 않고 불출마 부분은 남겨놓고 사퇴만 얘기한 겁니까? 그거는 평의원으로 돌아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 대표직까지 당 대표직과 불출마까지 연계해서 다 희생을 하라. 예. 김기현 대표, 김기현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인간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평의원이 된 김기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것은 제가 긍정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대표 내려놨는데 왜 불출마 얘기는 안 하느냐 또는 험지 출마 얘기 안 하느냐 예. 하는 것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정확한 사실관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사자만 알 뿐이죠.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뭐 뒷얘기를 이러저러하게 할 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타이밍을 여러 차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뭔가 본인의 결심을 밝힐 타이밍입니까? 아니 그렇죠. 통상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예.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당내에 그런 여론도 있었고 예. 물론 김기현 대표가 원했던 선거가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뭐 사면한 분도 아니고 예. 김기현 대표가 그분을 다시 공천하라고 한 분도 아니지만 어쨌든 당대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책임을 그때 졌어야 된다. 그렇다면 조금은 더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이제 정치를 그만두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를 하실 텐데 후위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게 에너지가 남아 있을 텐데 그때 타이밍을 한번 놓쳤고요. 인요한 혁신위로 시간을 벌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예. 근데 인요한 혁신위에서 그 제안한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이제 중진 또 윤핵관 지도부 험지 출마 불출마
그에 대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 사실상 혁신위를 이제 조기에 종료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또 하나의 이제 패착이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장제원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에게 동시에 시그널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심이 전달이 됐겠죠. 오. 근데 장제원 의원보다 먼저 했어야죠. 그래야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고 결단이고 늦었다. 이틀 늦었다 그러면은. 당대표 위치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인데 예.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장제원 의원한테 떠밀려 가지고 이 밀려나듯이 당대표직을 그만둔 거예요. 그렇다 예. 보니까 당대표 그만두는 사람한테 의원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차기 총선은 어떻게 출마할 건데 이 얘기가 당에서 나오면서 예. 저게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저는 이제 본인의 한계고 실책이지만 타이밍을 놓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이라는 부분도 뭐 예.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일단 뭐 지금 나타나는 당내 현상 구도로 보면은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힘든 상황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정치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본인이 당대표로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타이밍에 관한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전해주는 어떤 그런 뭐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들도 있고 더군다나 뭐 서울 지역의 6개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당선이 안 된다는 예. 보고서까지 유출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진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 입장에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주변에 뭐 절비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연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오히려 본인이 어쨌든 뭐 잠재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도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아주 뭐 적합한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 이렇게 예. 느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희숙 대변인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은 저도 4선까지 하고 5선 때문에 지역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 이것을 그렇게 천착을 해서 당대표로 사퇴하고 지역구로 가겠다. 예. 이런 논의는 사실상 그런 문법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저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게 국민의힘 주변, 당 주변이나 용산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썰들. 뭐 예를 들어서 6개 지역 외에 뭐 보고서가 유출이 된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든가. 그러니까 뭐 불출마 네. 얘기를 꺼냈는데 그걸 그걸 그것이 아니고 안 사퇴가 돼서 뭐 경로했다든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사실 확인 없이 일종의 유언비어처럼 이렇게 유포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 상당히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좀 당이 예. 빨리 좀 수설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예. 이 김성환 평론가께서는요. 뭐 요 얘기에 포함해서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불출마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영상 좀 하나 확인해 볼까요? 뭐 이 김기현 전 대표의 이제 향후 총선 출마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들이 요새 꽤 많은데 이분도 이 얘기를 또 하셨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어요. 불출마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뭐 다수가 소리를 내는 거는 누가 배워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제가 결과적으로 선당우사 정신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대표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 개인이 먼저였지 않나. 개인이 먼저였지 않나. 나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이런 선사후당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이거 하태경 의원은 약간 좀 뭐랄까요 비판인데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했잖아요.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의 남구을 지역구잖아요. 거기 오랫동안 전 출마해서 의원이 된 곳인데 이거 향후에 그 지역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벌써부터 뭐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만난 것도 이것도 일종의 뭐 항명 아니냐. 그 뭐 부분을 또 정황한 무죄 거다. 삼는 발언 예. 시선이 있습니까?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한 지역구에서 4선까지 냈고 당대표까지 한 인물이 내 지역구 하나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두 분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해석을 뭐 인용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당대표는 유지하고 지역구는 불출마 선언해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안다. 나는 그냥 지역구를 먼저 지키고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일종의 협상 카드로 먼저 제시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내려놓게 될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선을 원하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있고 특히 영남권 물갈이가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예. 나라는 뚝이 터지면은 그 물살이 다 모든 사람한테 휩쓸려 내려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당대표를 지키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는 단순히 당대표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켜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를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 역할은 그냥 좀 덜어내고 당대표로서 남아만 있어라. 당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당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희생만 하라고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마지막 막판으로 몰려가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는 없는 거야. 예. 난 내 거는 일단 마지막에는 나는 이런 선택지밖에 없어 예. 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다시 자꾸 요즘에 복귀를 하거든요. 일정에 대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그러니까 한창 그 혁신이하고 그 김기현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희생안 두고 난 다음에 그때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하고 만나요. 예. 김기현 대표도 오찬하잖아요.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 불출마 선언에서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시그널을 암묵적으로 보냈을 거라고 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다음에 6일 바로 다음 날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 탁 15분 만에 만나고 쳐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8일 날 대통령이 다시 김기현 인유한하고 회동합니다. 두 인물과 만났어요. 네. 그때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대표한테 다 힘 실어줬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그 이틀 뒤인 10일 날 김기현 대표 만나서 불출마 선언하시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틀 사이에 대통령의 마음이 완전히 확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전부터 대통령의 사인은 계속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11일 날 네덜란드 출국할 때 김기현 대표한테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도 압박이 가해지고 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거죠. 격분하고 당대표직까지 다 내려놔라는 메시지를 김기현 대표한테 보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얘기가 잘못되게 되면은 예. 윤 대통령님과 김기현 대표가 어떤 갈등이 양상이 됐고 항명하는 형태로 이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이야기 나온 대로 대통령이 김 전 대표한테 대표권 유지한테 울산에 불출마하라.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고 명확하다 그러면 일종의 당무 개입도 되고 예. 여러 가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글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냥 보도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알려졌다 그렇게 이런 이제, 식이에요. 그런 지금. 일이 있었구나라고 짐작할 뿐이지 이것이 명확성을 가지고 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 체제 하에서 총선에 성공을 거두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에게 바라는 것이 당대표를 유지하라는 그런 차원은 지금의 상황에서 당을 유지하고 예. 불출마해서 헌신적인 모습 보이면은 이것이 임팩트가 있지 예.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 정치적 실리를 따져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그것을 거론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예. 당대표를 유지하고 총선에 불출마한다. 향후에는 정치적인 본인에 대한 정치적 실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 당대표 유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형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의결권도 가질 수 있는 예. 것이고 추천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공천에 개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거부하고 여기서 항명하고 지역구를 택한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마도 보건대 강서구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소위 김기현 사태라고 이야기할 것까지도 와버렸는데 예. 그런 데서 느껴오는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 부담감,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먼저 실천 또는 뭐 일각에서는 먼저 선수를 친 거 아니냐? 장제원 의원 얘기인데요.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오늘
의정보고회 형식의 행사가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내용인데 지금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의정보고회 모습이라 그래요. 지금 뭔가 얘기하는데 약간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죠? 망감교차 또는 억울한 표절 제목이 저렇게 나갔네요. 지지자들이 뭔가 장제원 의원을 위해서 뭔가 얘기하고 편지를 읽었는데 울었군요. 확실하군요. 저거. 눈물로 보였어요. 윤석 대변인, 저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삼선 의원이고 16년 동안 저 지역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 스스로 더 이상 저 지역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저 집회에서 저 행사에서 장제원 의원에 대한 뭐 지난 과거의 행적들, 성과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소회를 아마 저분이 읊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들으면 얼마나 감정이 북받치겠습니까? 약간 울컥한 거예요. 그럼? 울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이후 당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다 생각이 나겠죠. 예. 그것은 뭐 누구라도 저 경우라면 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여당 상황을 차례대로 두 가지 큰 주제를 나눠서 전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뭔가 좀 어수선하면서도 심각하고 뭐 때로는 어떤 인물들은 굉장히 비장한 모습도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